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시간에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는 것에,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. 국제 결혼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난관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뭐 문화적 차이나 뭐 언어적 장벽. 하지만 이제 진짜 국제 결혼을 하면은 그 피부에 와닿는 그 진짜 현실이 있거든요. 예,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일단 요새 결혼 트렌드는 뭐 국제 결혼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80년대 초반생인데, 그러니까 지금 40대 초반이죠.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30대 중반이나 뭐 후반에 이렇게 좀 늦게 결혼하는 게 저희 당시 때는 트렌드였어요. 그러니까 저희 이전 세대 때였으면은 30대가 넘어가면 다 이게 뭐 노총각 노처였는데, 그러니까 저희 때는 오히려 그 30대 좀 늦게 결혼하는 게 오히려 좀 정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 나이 또래에도 아직도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반면에 지금 뭐 한 20, 30대 좀 저보다 좀 젊은 세대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세대 때보다 결혼을 더 빨리 하는 추세입니다.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게 아무래도 혼자서 돈을 벌면은 그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게 맞벌이를 하면은 요새는 뭐 물가도 올랐듯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 맞벌이 하면 뭐 1,000만 원대, 뭐 적게는 뭐 7, 800, 아니 뭐 더 많게는 더 이상을 벌 수 있겠죠. 근데 이렇게 많이 벌면은 장점이 투자에 대한 어떤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 범위를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뭐 등등의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죠. 그리고 또 요새 결혼 트렌드의 특이한 점은 요새는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. 이게 좀 많이 달라요.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은 결혼을 진짜로 해요. 결혼식도 하고 남들에게 청첩장도 보내고 결혼식을 진짜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죠. 하지만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는 또 안 하는 게 요새 또 추세예요. 왜냐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부동산 투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결혼을 하면은 이게 합산이 됩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 취득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나중에는 뭐 종부세까지 나오면은 세금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,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도 혼인신고를 하면 더 불리해요. 또한 요새 청약 시장이 많이 뜨겁잖아요. 요새 막 로또 청약이 있다 뭐 그렇게 불리듯이 청약을 할 때도 상당히 불리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새로운 뉴 노멀 표준화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혼인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잡히진 않으니까는 그게 혼인이 좀 늘어났다는 게 사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죠. 그리고 이게 또 출산율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출산율을 더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게 지금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어떤 것을 반영하냐면은 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덕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 가족 자체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었다면은 가족을 갖고 자녀를 가져서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였다고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우선이다. 이 돈이 우선시 된 상태에서 이 가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문화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국제 커플 같은 경우에는 더욱 힘들어집니다. 왜냐면은 국제 커플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의 역할이 국내 일반 커플보다는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 가장의 역할에 대한 어떤 비중이. 그래서 가장이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더 힘들어지고, 그리고 외벌이 하는 아중에서도 자녀 교육 문제나 배우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 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더 무거워져요.
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단지 뭐 연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결혼을 하면서,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면서 그 책임질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결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근데 국제 결혼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이게 결혼을 하다 보면은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이 상당히 커요. 특히 가장으로서의 역할로서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그 딸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할 때 이게 단지 뭐 연애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국제 결혼만이 갖는 이 독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그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그 배가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연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하고 그래도 나는 국제 결혼이 더 좋다 라고 하시면은 국제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해 두고 그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막상 현실적으로 와닿으면은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. 하지만 전 그럼에도 그 국제 결혼이 하면서 제 와이프랑 그 아기랑 지내는 게 더 행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좀 비중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이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를 가지고 가족을 만들어서 사는 게 더 낫다 생각하시면은 뭐 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길게 좀 롱런해서 보시면은 어떤 게 맞는지, 본인의 라이프에 어떤 게 맞는지 선택하시는 게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게 더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면은 그 국제 결혼을 단지 뭐 연애 선상으로 해서 하면은 좀 비극적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책임도 안 져. 돈도 막 제대로 안 벌고, 그 보면은 와이프도 챙겨주고 그 자녀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 없이 결혼하면은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결혼은, 이게 국제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의 역할이라는 게 그 쉽지가 않습니다. 그 경제적인 뭐 그런 어려움도 다 일일이 그 외국인 배우자한테 토로할 수도 없는 것이고, 일단 제가 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 국제 결혼의 뭐 부분적인 장점에 그 초점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로 국제 결혼을 하면서 이 가정을 내가 진짜 책임질 수 있는지, 그 책임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진짜 결혼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, 진짜. 이것 없이는 국제 결혼 함부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다라고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럼에도 외국인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가정을 제가 책임감 있게 우정해 나갈 수 있다면은 그 이만큼 또 좋은 선택이 없겠죠. 그만큼 결국에는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제가 진짜 느낀 국제 결혼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Hello and bye bye. 바이바이.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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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